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의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눈밑이 불룩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과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크게는 눈밑 지방 재배치라는 방법이 있고 하안검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나누는 기준점이 상당히 좀 애매해요. 어떤 경우에는 이른 나이에 하안검을 하기도 하고, 중년층의 나이가 많으신 분도 눈밑 지방 재배치로만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떤 경우에 이런 각각의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 안화지방, 눈 밑이 튀어나오는 것이 이제 어떤 이유로 어떤 해부학적 구조물이 문제가 생기는 건가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눈 안구는 뼈 안에 있는데 안화지방이라는 걸로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이제 쿠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구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을 때 충격이 이렇게 뼈에 바로 전해지면 그 반동에 의해서 안구에 충격이 가해지게 돼 있어요.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뼈와 안구 사이에 이런 쿠션 역할을 하는 안화지방이 있는데, 먼저 아셔야 될 게 이거는 피하지방이 아니에요. 살이 찌거나 빠지는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지방이에요. 성장을 다 하면 다 이제 발달을 한 거고,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노화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지방은 약간 줄어들게 돼 있어요. 체중이 그대로인 가정하에 나이가 들면 이렇게 얼굴살이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방은 위축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눈 밑은 이상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튀어나온단 말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하면, 그러니까 안화지방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더 뒤로 들어가게 돼 있는 게 맞아요. 중년층 아주머니들, 아저씨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꺼져 있는 분들이 많죠. 그 말은 분명히 나이 먹으면은 뒤로 들어가서 위축되는 게 맞는데, 밑에 쪽 지방은 위축되겠죠. 하지만 가로막고 있는 이제 막이 있는데 그걸 중격막이라고 해요. 경막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 경막과 또 밖에 있는 피부, 연부 조직,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게 더 원인인 것 같아요. 이 막이 늘어나다 보면 이 막이 이제 안화지방을 딱 가두고 있어야 되는데 약해지다 보니까 밖으로 늘어나는 거죠. 피부랑 중경막이 같이 늘어나서 눈 밑에 쪽이 이렇게 불룩해지는 그런 문제들, 이렇게 심해지는 경우에는 맥이아이리드다, 주머니 형태가 눈꺼풀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게 원인이 되겠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를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먼저 이 피부 쪽이 많이 늘어나 있지 않으면 이 안화지방만 해결을 하면 불룩한 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피부가 아직 탄력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 이 눈 안쪽, 이 안쪽 부위로 들어가서 일로 들어가면 이 지방을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방식이 되겠고요. 이미 그러기에는 피부가 너무 많이 늘어났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피부를 좀 늘어나줘야만 불룩 튀어나온 피부가 이제 이렇게 스트레이트가 되겠죠. 피부 쪽으로 직접 들어가서 이 안화지방을 처리하고 늘어진 피부도 제거하고 하는 방식이 이제 하안검 수술이 될 거예요. 하안검 수술을 할 때는 그러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안 하는 것이냐 하면 그게 아니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똑같이 일로 들어가든 하게 되어 있는데, 이 피부 제거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가 가장 큰 두 수술의 차이가 되겠고요. 그 정면에서 이제 보면은 말씀드린 그 피부 제거라는 것이 결국 이 파란 선 늘어진 폭만큼 제거를 하는 게 이제 하안검 수술이라는 거예요. 많이 늘어나신 분들은 많이 제거할 것이고, 적게 늘어나신 분들은 적게 제거할 것이고, 이 부위가 불룩한 건 동일한데 피부가 많이 늘어나신 분들은 이제 이 전체적으로 피부가 좀 늘어난 이런 부위에 잔주름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피부를 꼭 잘라내는 하안검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 일반적으로는 50대 이상에서 보통 하고요. 40대에서도 가끔 하는 경우도 있죠. 피부가 굉장히 얇으신 분이나 주름이 좀 일찍 생기신 분들은 하안검 수술을 일찍 하기도 해요. 그리고 범위를 가지고 얘기하자면, 이렇게 눈의 한 3분의 2까지 주로 이쪽이 튀어나오거든요. 지방 주머니가 이쪽 두 개가 제일 잘 튀어나와서 한 요 정도 범위 안에서 튀어나와 있으시면 경막을 터뜨리면 지방이 튀어나오거든요. 뼈 기준으로 밑으로 이렇게 재배치하는 방법을 하면 해결이 되는데, 이쪽까지 튀어나와 계신 분들이 계세요. 범위가 굉장히 넓다는 거죠. 눈 전체 또는 눈보다 좀 더 바깥쪽까지 이렇게 튀어나와 있으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수술 범위를 눈 바깥쪽까지 넓히는 하안검 수술을 해야만 이 바깥쪽 지방도 해결을 할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늘어나 있는 피부를 줄여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하안검 수술을 꼭 하셔야겠죠.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같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 환자 본인이 느끼는 정도가 다르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잔주름은 신경 쓰지 않는다, 너무 심각하게 불룩 나온 것만 해결하면 좋다, 이런 식으로 느끼시는 바도 다르고, 수술 이후에 자기 원하시는 모습도, 목표치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이가 있으시지만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 하안검 수술을 하려면 피부를 잘라야 되는데, 이 눈 쪽이 좀 이렇게 굉장히 도출되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 눈 밑에 이
점막이 좀 이렇게 뒤집어 까져 있는 분들이 계세요. 이미 약간 이 눈꺼풀이 탄력을 잃어서 떨어져 있려고 한다, 또는 뒤집히려고 하는 성향이 보인다. 그렇다면은 피부를 잘못 조금이라도 많이 잘라주면 눈이 더 뒤집힐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눈이 굉장히 시리고 뭐 찬바람이 들어간다, 뭐 그런 말들을 하시거든요. 눈 밑쪽에 이제 안검 외반이 생긴 거죠. 그런 경우에는 또 조심해야 되니까 꼭 이런 문제 때문에 안검 외반의 가능성이 있으니 환자분은 그냥 눈밑 지방 재배치 정도만 하고 그 정도 이제 효과에 만족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뼈 둘레가 이제 이 둘레가 될 텐데, 눈물 고랑이라고 해요. 눈물이 흐르면 왜 이렇게 흐를 것 같잖아요. 여기가 이제 푹 잡혀 있거나 뼈에 꽉 잡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위를 이제 뼈에서 좀 떼주고 그 밑으로 이렇게 지방을 재배치해서 이쪽은 불룩하고 여기는 푹 꺼져 있으니까 그 어떤 높이차 레벨을 맞춘다. 불룩한 곳은 들어가게 하고 꺼져 있는 부분은 좀 채워주고 이 부위의 어떤 높이 차이를 맞춘다. 그게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의 어떤 수술 방법의 핵심이 되겠죠. 눈밑지방 재배치만 하든 하는 것만 하든 뭐 동일한 부분이 되겠고, 결국에는 이 피부 제거가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말로 설명은 드렸지만 사실 본인이 본인 상태를 정확하게 캐치한다는 게 어렵고, 수술을 많이 해가면서 얻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본인이 판단하시기보다는 저를 찾아오셔서 이제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어떤 이유로 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또는 본인의 어떤 요구사항은 또는 목표치는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적절한 수술 방법을 정하면 되니까요. 오셔서 저랑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